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부목관계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그런 사정을 몰랐거든요.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요양병원 불법 수급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그의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 흔들기가 목적이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준비한 듯 바로 튀어나온 이 발언. 재판이 정치 개입이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준 게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아닌가요? 판례도 선례도 잘 찾아볼 수 없는 뒤집기 판결이 나온 건데요. 대선을 44일 앞둔 면죄부 주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이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워서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2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판례와 증거가 차고 넘치고 발에 밟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하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차려 약 23억 원의 요양급여까지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뒤집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같은 사건에 대해 180도 다른 판결을 내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불법 병원을 세울 때 관여하지도 않았으니 건보공단의 청구에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운영자가 다른 공범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사정도 알지 못했다며 최 씨 측 변호인의 항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최 씨가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고 2억 원을 투자한 데다 사위가 행정원장까지 맡았지만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앞에 버젓이 증거와 정황, 그리고 물증까지 다 있는데 판사가 눈을 감아버린 거죠. 이사장직을 그만두면서 최 씨가 받아둔 이른바 책임면제 각서도 병원 운영자의 사기 전과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이로써 수감 2달 만에 풀려나 5개월째 보석 상태인 최 씨는 법정에서 아무 말 없이 당당하게 돌아갔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하지만 24일 뒤집기 한판으로 무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집단이 검사와 판사라는 사실이 증명됐는데요. 일명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악질 범죄 집단은 판검사들인 건데요. 판검사들이 서로 짜고 봐주고 기소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고 있습니다. 24일 이 재판의 판결문 원본을 보면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되어야 한다며 A씨가 의료재단 설립 회의록과 설립 발기인 회의록에 도장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회의록에 도장 날인했고 관련 서류도 줬는데 난 이게 사기일 줄 몰랐다.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하기사 윤석열도 바보인데 장모는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윤석열의 동서, 그러니까 최은순의 또 다른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돈 관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거죠. 이 모든 게 피의자 최은순과 일체가 된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인데요.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의사면허가 없어도 의료법인을 개설해 건강보험료를 해먹을 수 있는 대단한 판례를 만들어냈는데요. 앞서 처벌받은 병원 사무장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1심은 요양병원 불법 자격이 없으니까 네. 불법 설립을 장모도 알았고 투자도 했고 운영도 관여했다. 고 봐서 거기서 나온 수익 23억을 부정수급.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죄를 중하게 봐서 바로 법정 구속한 거죠. 근데 2심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모는 병원 운영 몰랐다는 거예요. 장모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 장모가 병원의 이사장이었는데 그리고 돈을 냈어요. 사위는 거기 행정원장이었어요. 사람 누구 뽑고 돈을 어떻게 쓰고 하는 원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금을 대려고 자기 땅을 담보를 잡아 대출받습니다. 근데 무관하다는 거예요. 돈만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빌려줬다. 그렇게 돈도 빌려주나요? 무슨 일에 어떻게 쓰일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2심에서 새로운 증거 증인이 없는데 법정에 쓰는 말로 주요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1심을 그냥 뒤집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문데. 그렇다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재판부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1심 재판부가 그대로 2심 판결도 내린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추가된 증인이나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요. 여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르텔, 사법 카르텔이 작동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저는 판사 중에 윤석열 후보와 아주 가까운 그 누군가의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 재판의 판사 중 한 명이 윤석열과 사법고시 연수원 동기였는데요. 그게 바로 윤강현 판사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였는데요. 윤강현 판사 또한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인 겁니다. 다른 판사들도 살펴보면 박재영 판사 사법고시 40회, 사법연수원 30기, 김상철 판사 사법고시 43회, 사법연수원 33기인데요. 이 판결의 의미는 동기사랑 나라사랑인 거죠. 결국 이들은 모두 다 선후배 사이이며 동기인 윤광열 판사의 영향력이 행사된 무죄 판결이 아니었냐는 강력한 추측을 해봅니다. 전 국민이 분노를 촉발시키며 강력한 역풍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눈 가리고 앙호하는 짓거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국민을 개나 소로 보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친일 독재라는 거대한 벽을 부시고 나니 검찰공화국이라는 철옹성이 등장했습니다. 반드시 막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17차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또 앞서 제기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면서 당시 삼부토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파장도 예상됩니다. 윤석열은 관리받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관리해야 되는 대상 리스트에 넣고 수십 년간 그에게 선물과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는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검사 시절 그는 그렇게 승승장구해왔습니다. 영화 속 검사와 대기업 회장과의 관계,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확인됐는데요. 이런 관계는 그가 주요 요직으로 발탁되며 중단됐습니다. 걸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 합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김건희와 결혼한 2012년 3월 이후에도 건설업체 삼부토건으로부터 명절 선물 접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겨레가 2011년 3부 토건에서 골프 접대, 향응 선물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을 보도하자 윤 후보는 최근 10년 사이 교류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는 그가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인 겁니다. 최근 공개된 7시간 통화에서 김건희는 3부 토건 조남욱 회장을 우린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그토록 각별하게 챙겼던 모양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기인 윤광열 판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3부 토건이 국책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끈끈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